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말 베스트 5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5위는요. 아, 그렇구나. 역시 아니야, 틀렸어.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요. 아, 그렇구나. 이런 긍정의 말이 훨씬 듣기가 좋죠. 또 4위는요. 밥 먹자입니다. 이 말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불끈 나잖아요. 3위는요. 좋아해. 2위는 엄마 아빠. 그리고 1위는 바로 이 말이었는데요. 사랑해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불쾌지수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귀를 막고 싶은 말보다 누구나 좋아하는 말들 더 많이 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LOVE, 네킹콜이 부릅니다. 네, 7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 Love 들으셨습니다. 아,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사랑해, 좋아해, 엄마, 아빠, 밥 먹자. 흔히 쓰는 말인데 또 막상 하고자 하면 또 안 나오는 게 이런 말들인데요. 오늘 정말 이런 기분 좋아지는 말들 많이 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번 주 전성기 축구 박스 주제는 영화인데요. 영화에 얽힌 사연, 신청곡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이 채택되신 분께는요. 항균 무쇠제 포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미국의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요. 9년 6개월 동안 무려 56억 7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인류가 최초로 이 행성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거리인데요. 이 행성의 이름은 뭘까요? 태양계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세 글자고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소행성 함께합니다. 부부간의 성문제, 아이들의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문자나 전화로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두 박사님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 부부입니다.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백혜경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노인의 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노인들의 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구보건협
협회에서 작년까지요 모두 9,070건의 성상담을 했다라고 해요. 뭐 기간이 길긴 하지만요. 그 상담 이유 1위가 감퇴되는 성기능이고요. 2위가 부부간의 성갈등, 3위가 이성교제였다고 하는데요. 뭐 당연한 뭐 주제겠죠? 네. 성 감퇴되는 거 당연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우리 뭐 네. 갱년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네. 당연히 갱년기를 지나고 남성분들이나 이제 여성분들이나 네. 이제 거기서 더 많이 이제 신체적인 여러 가지 노화 현상들도 생기고 네. 이제 뭐 갱년기도 우울증이나 이게 많이 생기지만 사실 노년기도 네. 뭐 인지 기능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제 기능도 떨어지지만 사실 심리적인 위축, 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은 좀 취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기능도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사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성의학 클리닉 연구소에서도 거의 뭐 9,000건이 육박하는 8,000 지금 몇백 건이 아마 상담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동안. 물론 저희는 이제 주로 성기능 장애, 뭐 부부 갈등, 부부의 성 갈등 이런 걸 주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에 교육했을 때의 예측에 비해서는 그 부부의 성 문제, 본인 성기능 장애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에 높고요. 특히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성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주로 20, 30대 네. 그런 남녀 환자들이 주를 이룰 줄 알았는데 네. 저희 병원에는 뭐 70대, 80대 분까지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40대 중반 이후를 이제 갱년기라고 우리가 흔히 자주 다루었잖아요. 그러긴 너무 빠른 예. 것 같아요. 인생의 거의 절반 가량을 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이자 행복의 어떤 요소인 성 문제를 배제하고 살기는 힘들고요. 네네.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욕구에 대한 정상적인 충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네. 그 정말 이런 데 관심 많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번 주 화요일이 저희가 100회였어요. 네. 예. 근데 막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도 주시고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가장 재밌게 드는 코너가 뭐냐 그랬더니 소행성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우리들 사이에선 중요한 부분이지만 얘기하기 어렵고 기회가 적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해 오셨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부인이 꺼린다. 나는 문제 없는데 지난주였나요? 그죠? 네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중년의 여성들이 이렇게 성을 꺼리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아무래도 네. 남성 호르몬 차이도 있고 해서 성욕이 더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특히 갱년기나 노년기 갈수록 이제 사실 여성들이 사실 더 많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더 많이 위축되면서 여성에서 원래 제일 많은 성기능 장애가 성욕저하증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뭐 통계를 내면 거의 전체 여성 40%까지도 잡아요. 그러니까 거의 네. 반수에 가까운. 네. 그러고 이제 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여성이 성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밝힌다. 가리고 막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남성들이 이게 문제가 예. 우리 아내가 너무 거부를 하고 나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막상 아내가 네. 왜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나오면 또 무서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무슨 날 보약 주면 무섭다 이런 농담이 있을 그렇죠. 정도로 네. 또 반대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성의 좀 꺼리는 그런 마음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성욕이 떨어지는 거는 네. 그냥 뭐 호르몬 문제나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체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성욕 자체만 이제 성욕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네네. 그게 본인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 건강.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성적인 욕구나 성기능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해서 뭐 이 성욕이나 성기능을 내가 추구하는 거가 나쁜 것이 아니고 나의 네.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부부 관계를 위해서 또 꼭 필요하다는 거 약간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인식의 같고요. 전환. 성적으로 너무 보수적이고 억압이 돼 있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제는 네.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하면 병원 치료나 이런 것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여성에게 가장 이런 성적으로 이제 남성에 비해서 수동적인 게 맞는데 네. 가장 결정적인 부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출산이죠. 출산하고 두 번째가 폐경기 문제거든요. 네.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이미 애를 낳았으니 이제 애 키우는데 몰입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애를 낳았으니 나 스스로도 매력적이지 못하다. 애가 지는 뭐 엄마가 그죠. 무슨 엄마가 됐는데 이런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약간 성이라는 건 좀 천박하게 생각하시기도 네. 하고 몸이 예전에 비해서 몸매가 망가졌기 때문에 예, 남편이 나한테 매력을 못 느낄 것이다. 예, 저희 백 선생도 뭐 사실은 출산하고 나서 좀 달라졌거든요. 근데 아름다우세요. 아주 아름다우세요. 아 이게 지금 옷을 입고 있을 더 때고요. 아름다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부부 상담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진짜. 여전히 저는 백 선생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죠. 그 네. 부분은 사실은 무조건 뭐 어떤 우리가 흔히 뭐 시각적인 예, 그런 네. 것만은 아니에요. 뭐 네. 그런 거 보려면 저 맥주집 가면 그 달력에 붙어 있는 그런 아가씨 봐야 되는데 그런 아가씨들은 그냥 네. 사진을 보는 그럼요. 거고요. 네. 예, 실제로 나하고 감정을 나누고 있는 배우자가 중요한데 네. 그걸 이제 좀 여성들이 놓칠 때 남성들이 격려할 부분이 있고 같이 관심 가져줄 필요가 있고 당신 아직도 아름다워 이러면서. 예, 그런 면도 네, 스킨십도 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경기예요. 폐경기 네. 때는 이제 몸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네. 생리를 끝냈기 때문에 임신이 더 안 된다는 것인데 네. 그때 임신을 원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럼요. 보통은요. 예. 네. 다만 생리는 끝나도 나의 성생활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네. 보통 폐경기를 겪게 되면 굉장히 그렇죠. 좀 좌절하는 경우가 예. 있죠. 이때는 호르몬 치료나 이제 폐경기를 바꾸는 좀 안정화시키는 건 약물 치료 이런 약물 것들이 치료요. 그럼요. 아. 예,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성생활을 지속하나요? 아, 우리보다는 훨씬 사실은 네, 폐경이 낫죠. 지나도. 아, 그럼요. 아. 낫죠. 훨씬 낫고 여러 네. 가지 방법들 뭐 상황에 따라서는 호르몬 치료나 유날제 같은 걸 쓰는데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봤던 환자들 중에는 정말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아, 예, 그러시군요. 노인분들이 많은데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바꾸기 더 건강하게 하기 젊게 위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편들이죠. 네, 사실 얼굴만 젊어지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 아, 예, 같네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 예. 자, 강동호 백희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소행성 성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아내분들, 남편분들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를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즉석 엄지 상담 있는데요. 급하게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SOS 쳐주시면 바로 문자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만나보기 전에요.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재미있는 시간이죠. 기술자들. 박동네 예. 아주 박진감 넘치는 아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계셔서. 예. 자, 그러면 예.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의 기술 강동 네. 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오늘 사운드도 약간 여름에 가깝고요. 네. 여름이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바캉스. 바캉스. 예, 그래서 여름을 타겟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발 남성도 청결제 좀 씁시다. 오, 남성의 청결제. 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큰일 났는데요. 그럼 박정우 씨 남편도 안 저 쓰시죠?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예, 한국의 여성의 청결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네. 10년 전에 교육할 때 네. 여성들 청결제 함부로 쓰지 마세요 했던 얘기 때문에 청결제를 여성들도 많이 안 쓰는 편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얘기했던 여성 청결제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는 질 내부를 세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 뒷물이라고 그러는데 네. 질 내부에는 질을 방어하는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네. 씻으면 씻을수록 오히려 질 내부는 방어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여성 청결제를 여성들이 상당히 안 쓰는 거를 네. 질 내부 세척으로 안 써야 되는데 아예 안 쓰세요.
예, 부부 사이에 물론 뭐 보통 샤워나 목욕을 하시죠. 네. 하시는데 가벼운 비누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성 청결제는 사실은 여성의 외부 성기 네. 중심으로 해서 뭐 제가 성감대가 온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겨드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사타구니, 네. 그다음에 꼬리뼈 주변부, 네. 엉덩이 틈새, 뭐 네. 발가락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여성 청결제는 사실은 그런 용도인데 네. 사실은 남성들도 써야 돼요. 그래요. 예, 이미 좀 적극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남성들 좀 게으르잖아요, 그죠? 그런 남성들을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분들은 이 내용에 뭐 지금 청취자분들이 동감을 하실 건데 좀 힘들어요. 네. 근데 남자들은 사랑하면 그것도 참아라. 네. 네가 날 사랑한다면 왜 그 내 몸에서 난 냄새를 예,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간의 에티켓이죠. 그쵸. 그래서 남성 청결제 일부는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 중에는 남성들도 제발 비누칠하고 아마 좀 있다가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샤워한 다음에 한 5분 10분 있다가 자기 몸을 이렇게 슬쩍 손으로 냄새를 맡아보세요. 보통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귀한 냄새를 이렇게 맡는 분들이 예, 바지에 손 넣어서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보면 이제 아셔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적어도 자기를 관리해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이기도 하고 네. 또 그게 또 건강 문제에서 특히 안 좋은 그쵸. 점이 너무 매일 자주 쓰는 건 안 좋아요. 네. 근데 매일 자주는 아니잖아요. 네. 예. 너무 관리를 안 하시면요. 특히 음부백순에도 많이 걸립니다. 그건 또 뭔가요? 음부백순이 뭐냐면 이렇게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사타구니에 굉장히 가려운 곰팡이 감염이 생겨요. 그럼 아실 거예요. 뭐 운전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은 사무직 같은 경우에 사타구니가 간지럽다 새까맣게 타십니다. 이건 백선이라는 뭐 성병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곰팡이 감염인데 피부병 같은 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살이 접히고 습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런 거 관리를 평소에 위해서라도 네. 매일은 필요 없고요. 네. 샤워할 때 이럴 때 청결제를 뭐 굳이 남성 청결제를 따로 살 필요 없고 네. 여성 청결제 같이 아내가 쓰는 사용하면. 거를 예,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결해지세요. 청결. 네, 청결제를 쓰자. 남자도 예, 여름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기술 들어보겠습니다. 백혜경 원장님. 네, 저는 증상이 없는 질염을 조심하자.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여성의 건강에서 질염이나 뭐 요도염이나 방광염 이게 흔히 굉장히 많이 겪으시는 건데. 그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사실 질염이라고 하면 네. 이제 염증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심하거나 증상이 가렵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분비물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런 전형적인 질염 증상들이 있는 좀 네. 상대적으로 좀 심한 질염들은 이렇게 그 요즘에는 병원에 가기가 훨씬 네. 접근성이 예전에 비해서 그쵸. 용이해졌기 때문에 쉽게 치료를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은 거는 사실 증상이 없는 질염이에요. 예, 대표적인 거가 이제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클라미디어, 예, 유레아 플라즈마 이런 종류들인데 네.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예.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부부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네. 예, 감염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증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물론 이걸로 그러니까 이 무증상 뭐 질염으로 인해서 이게 뭐 사람이 죽고 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불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예,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 네. 사실 원인불명의 불임인 경우에 이 마이코플라즈마나 유레아 플라즈마가 결국에 질염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자궁 내막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나팔관이나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요즘 많이 늘어난 이제 불임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오히려 위험한 게 증상이 있으면 증상이 있으니까 불편해서라도 병원에 가는데 네. 예, 그 뭐 아무 증상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모르고 있는 거죠, 당사자는. 네. 모르고 있고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만성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요즘에는 검사해 보면 거의 유병률이니까 실제로 감염 빈도가 가장 높은 거가 이 무증상 이제 증상이 없는 이제 질염이고 남성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서는 조금 자결감이 있다든지 네.
증상이 그래도 있는 편이긴 한데 네. 다른 어떤 이 기존의 전형적인 이렇게 요도염 유발하는 이런 성접촉에 의한 이 염증균에 비해서 훨씬 네. 증상이 없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 조용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산하는 경우에 이 성병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언급한 클라미디아나 유레아 플라즈마 네, 이걸 네. 다 포함해서.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하지 걸 안 않거든요. 하는군요. 예.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불임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할 때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이게 질이라는 곳이 산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아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의무적으로 사실은 이런 식의 이런 종류의 네. 무증상성 질염 유발하는 균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질염균들을 네. 검사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 방송 듣고 많은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드네요. 오버됐는데 짤막하게 보태면요. 네. 일반적으로 종합검진이나 일반적인 검사, 요검사 이런 데는 이런 게 안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종합검진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주 정확한 질염 검사는 질염 유전자 검사, 다른 말로 PCR 검사를 하셔요. 그렇죠. 메리스 확진하는 데 쓰였던 PCR 검사가 예. 이제 안타깝지만 이게 요즘 아직까지는 보험이 너무 안 비용이 되죠. 비싸가지고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정확도가 높고 네. 이 마이코플라즈마나 제가 얘기한 무증상성 질염을 잡아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려를 해보시면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아, 예, 어떤 분이실지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솔깃한 기술이었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백혜경 원장님의 증상 없는 질염을 조심하자. 그리고 강동호 원장님의 남성도 청결제를 쓰자. 어떤 건지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어휴,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앱 저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된다 안심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삽니다. 무이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 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형, 이 차가 말이야 냄새 안 나? 근데 역시 남자한테는 차가 좋지 않나? 향으로만 덮지 않고 진짜 차 안의 냄새를 없애주니까. 나만 모르는 내 차 냄새엔 데브리즈 차량용.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365일 신나는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우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그리고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요. 소행성,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오늘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YTN 라디오에서 주최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접수가 내일 마감됩니다. 참가 자격이나 캠프 내용은요. 웹사이트 ytncamp.com으로 접속하시거나 02-723-0550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소행성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백혜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먼저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아이 둘 가진 40대 주부인데요. 네. 이제 남편이랑 부부관계 하다 보면 애가 둘이니까 네. 더 생기면 안 돼서 더 나으시죠. 네, 더 나을 생각이 없는데 남편이 아직 수술을 안 해서 네네. 피임도구 같은 거를 별로 사용하는 걸 안 좋아해서 매번 지뢰사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신랑도 이제 하면서 계속 이걸 염두에 둬야 되니까 거슬리기도 하고 이게 또 마음처럼 좀 잘 안 될 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관사살을 할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좀 꺼려지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정관수술 받으면 이게 혹시 기능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도 되고 네네. 수술해도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 예. 저도 일단, 강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네네. 일단 그 지뢰 사정만으로 임신을 피임을 하겠다는 얘기는 조금은 위험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사모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남편이 흥분하는 순간에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그 본능을 딱딱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예, 그게 쉽지 않아요. 도사급은 돼야 되는데 도사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뢰 사정은 피임으로는 아주 좋은 확률을 갖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늘 저희가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도 고려하고 뭐 이런 걸 고려할 때 안전성을 고려할 때 콘돔이 분명히 맞죠. 네. 근데 하필이면 이 남자들이 이렇게 콘돔 끼는 걸 귀찮아해요. 안 해보고 뭐 무조건 피임하라고 경구 피임약을 막 끊임없이 드시게끔 강요하는 남편들도 있는데요. 일단 남편이 그렇지 않은 건 다행인데 또 이제 흔히 등장하는 게 정관 수술이거든요. 네. 참고로 저도 이제 아기를 더 낳을 나이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정관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의사지만 정관 수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늘 강조해왔던 게 이제 이 인체의 아주 자연적인 기능에 약간 역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의사로서도. 정확하게 이제 말하자면 정관 수술은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이 수술의 그 효과에 대해서 논문들을 써요. 네. 안타깝지만 뭐 어떤 시술이나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나타나지가 않는군요. 논문으로 쓰는 걸 그렇게 원하지는 않죠. 네. 1번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요. 예. 어쨌거나 정관 수술 이후에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성기능이 다소 조금은 약해진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은 제법 있으세요. 단 시술을 하는 선생님들은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죠. 네. 그럼 확실한 건 뭐가 있냐면요. 국제학회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어 있는 연구 내용은 뭐냐면요. 정관 수술 이후에 전립선암의 빈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정관 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이건 명백한 논문으로 입증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전립선암이라는 것도 그렇게 썩 건강에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전립선은 남성 성기능의 결정적인 조직이고 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과연 이게 아무런 해가 없는지는 답이 나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 같은 전문의는 하지 않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두면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겠지만 역시나 남편께서 콘돔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쾌감은 결국 두 분이 이제 함께 느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자꾸 지뢰 사정한 방법으로는 남편의 쾌감 역시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썩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키트를 지난번에 네, 사용하시라고. 그렇죠. 배란 키트 그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란 시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란 키트 사용하시면 좋고 사실 질외 사정은 남성 쪽도 이제 컨트롤하기 힘들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여성 쪽에서도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족도나 이런 데서 좀 떨어질 수 있죠. 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예, 좀 생각이 좀 달라지네요. 정관 수술이. 저는 무조건 나쁜 수술만은 아니에요. 이 피임 방법으로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는 있으나 지금 이제 질문한 내용이 거기에 다른 악영향은 없느냐 할 때 뭐 의사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즉석 엄지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236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40대 중반의 결혼 20년 차 부부입니다. 제 아내가 워낙 성에 관심이 없어서 그게 불만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아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스스로도 많이 즐기고 있어 좋았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오르가즘을 느끼며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관계 시마다 반복돼서 지금은 관계 자체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알아보면 남성의 경우는 간혹 있는 증상인데 병원 진료가 필요한 건지 어느 과로 가야 하는지 이런 증상이 있어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지금 조금 인터넷이 잘못돼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오르가즘 후 두통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여성에게 흔히 더 많은 현상이고요. 이런 현상을 그 디스오르가즘이야, 다시 말해서 성교와 관련된 오르가즘과 관련된 두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평소에 내 몸의 어떤 자율신경계나 리듬의 사이클하고 오르가즘이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잠이 들기 전은 의식화되어 있는 거고 잠이 들어버린 순간 무의식으로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클라이막스라는 오르가즘은 순간적으로 성분이 극도에 올라가는데 평소에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닌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더 마치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차가운 걸 강하게 먹을 때 머리 두통이 오고 너무 단 것도 먹어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한 뇌 반응 때문에 이것을 질정감을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두통으로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요. 뇌에 이렇게 세로토닌 계열이 좀 취약하신 분들, 또 평소에 긴장성이 많고 이완이 덜 돼 있는 여성들, 쉽게 말해서 예민하고 조금 날카롭거나 신경질적인 면이 많거나 우울증이 많은 여성들에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군요. 성의학 클리닉에. 저희 같은 성의학 클리닉을 찾아오셔야 되고요. 그렇죠. 필요하면 일부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일부 호르몬 치료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예민하신 경우에는 심리 치료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군요. 아주 심각하다면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646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 횟수는 몇 회 정도인가요? 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부부관계를 거의 못하고 있고 저도 성욕이 크질 않아 거의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선 서운해하지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부부 나이는 참고로 37살입니다. 네, 그 원래 출산 이후 아이가 어린 시절, 아이가 어린 시기에 이제 양육에 집중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이게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이제 도대체 몇 번이 평균이고 몇 번이 정상입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건 없고 뭐 흔히 나와 있는 20대는 몇 번, 30대는 일주일에 뭐 몇 번.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두 분이 서로 잘 맞아서 두 분이 원하는 횟수를 맞추시면 되는데 단 두 분이 맞아도 합의를 하셔도 한 달에 한 번 이하는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섹스리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하면 사실은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데 다만 이제 어느 한쪽이 지금 너무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시긴 하는 거죠. 지금 상담하신 분도 나는 좀 성욕이 없다. 아마 아내분 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남편분하고 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단순히 노력을 내가 성욕을 올리자 그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내가 무슨 문제가 양육 때문에 뭐 좀 우울하거나 아니면 호르몬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반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이 성관계를 지속해야 부부관계도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선순환이 되게끔 이제 그
관계를 해서 만족도를 느끼고 하면 사실은 그 관련된 호르몬도 잘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다익선, 그러니까 용불용설이죠. 많이 사용을 할수록 오히려 기능이 더 좋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다양한 상담 끝에 이제 끝나기 전에요. 기술자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이번엔 져야죠. 아, 지시겠어요? 강동호 원장님의 압도적인 승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럴 수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네, 남성분들께서 확실히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남성도 청결제를 쓰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3년승이에요.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톰크루즈. 나는 올리비아스. 우리나라 배우들은 뭐 어맹란, 뭐 남정님, 문희 뭐 다 그런 거예요. 영화 배우요? 저 그 외국에는 리차드 기어 실버스터 럭키 주인공 있잖아요. 찰리 채플린 좋아했는데 그분은 고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 저기에서는 여자는 저 윤미라, 남자는 저거 허장강. 나는 어제 그 오마 샤루프가 죽었다고 나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얼굴 젊었을 때, 그다음에 늙었을 때 지금의 모습,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습 보여주는데 아 젊었을 때 멋있었다 그런 환상이었는데 나이 들어서도 더한 멋있었다. 그리고 막 그 마차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타고 막 찾으러 가고 막 이러는 모습이 눈에 굉장히 선하게 나타났어요.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영화고요. 오늘은 추억의 무비스타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닥터집하고 주인공이었던 오마 샤리프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저도 라라의 테마와 함께 멋졌던 오마 샤리프 모습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그 뉴스. 우리는 언제나요. 반짝반짝 빛나던 그 스크린 속의 모습, 그 영화 배우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지 않는 거죠.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무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채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삽니다. 무이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 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도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도라이저. 섬유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리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날이 더워지면서 전국의 해수욕장과 수영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영 후에 몸을 잘 씻는 것만큼 수영복을 잘 빠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영장 물에 있던 화학 성분이나 세균이요, 수영복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깨끗이 빨지 않은 수영복을 입으면 피부염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수영복은요, 찬물에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빨고요, 햇빛에 잘 말려서 입어야 하는 거. 이참에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는요, 정답이 명왕성이었어요. 정답 보내오신 6154님 그리고 4635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전성기 주쿠박스는요, 2855님께 돌아갔습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의 곡 청해 오셨습니다. 영화 클래식 OST 들려주세요. 여름날 두 배우가 함께 빗속을 뛰던 그 장면 보면서 풋풋했던 연애 시절 떠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